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체중계 위에 올라가 한숨을 쉬셨나요? 병원에서들은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명 때문에 밥 한 숟가락, 국 한 모금을 죄책감 속에 드시진 않았나요? 혈압은 높고 혈당은 불안정하고 뱃살은 빠지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닭가슴살과 풀만 가득한 퍽퍽한 샐러드를 씹으며 배고픔을 참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만약 그 노력이 오히려 여러분의 대사를 더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배고픔을 참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뱃살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면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진 음식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되짚어 드리려 합니다. 굶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먹으면서도 건강을 되찾은 올림픽 영웅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셜레인 플래너건. 미국을 대표하는 올림픽 마라톤 은메달리스트이자 뉴욕 마라톤 우승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그녀라면 평생 샐러드만 먹고 살았을 것 같죠? 하지만 그녀는 고백합니다. 과거에 나는 늘 배가 고팠고 기운이 없었고 부상에 시달렸다라고요. 기록을 위해 지방을 극도로 제한하고 칼로리만 따지던 시절, 그녀의 몸은 오히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날씬해 보였을지 몰라도 속은 텅 빈 강정처럼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이 겪는 영양결핍형 비만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지쳐가던 셜레인에게 구원투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대학 동기이자 셰프인 앨리스 코페키였죠. 앨리스는 셜레인의 식단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지방이 하나도 없잖아. 이러니까 몸이 고장나지. 앨리스는 셜레인을 주방으로 데려가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 버터, 올리브 오일, 견과류, 그리고 붉은 고기를 마음껏 먹어. 처음엔 셜레인도 두려웠습니다. 살이 찌면 어떡하지? 기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앨리스가 차려준 진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근육은 늘고 피로감은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달리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지방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수십 년간 저지방이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세뇌당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온통 로우팻, 제로팻 제품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책 런 패스트 잇 슬로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방은 적이 아니다. 지방을 뺀 자리에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바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화학 첨가물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 넣은 그 설탕들이 여러분의 인슐린을 춤추게 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결국 대사증후군이라는 덫에 가둔 것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포만감을 주어 간식을 끊게 하고 비타민 흡수를 도우며 호르몬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책의 핵심 철학은 단순합니다.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고 영양을 계산하라. 여러분, 100칼로리의 쿠키와 100칼로리의 아몬드가 우리 몸에서 똑같이 작용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쿠키는 혈당을 치솟게 하고 곧바로 지방으로 저장되지만 아몬드는 천천히 소화되며 에너지를 공급하고 세포를 재생합니다.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신다면 칼로리 계산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대신 내 식탁 위에 어머니 자연이 만든 음식이 있는지 아니면 공장에서 만든 음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지를 뜯는 음식 대신 껍질을 까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책 제목이 왜 Run Fast Eat Slow일까요? 여기서 Eat Slow는 단순히 씹는 속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리하는 시간, 재료를 고르는 시간, 그리고 식탁에 앉아 음식을 음미하는 그 여유를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늘 바쁩니다. 서서 먹고, 이동하며 먹고, 스마트폰을 보며 먹죠. 이런 식사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소화를 방해하고 뱃살을 늘립니다. 셜레이는 훈련 후 반드시 식탁에 앉아 정성스럽게 요리한 음식을 천천히 즐겼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리셋하는 치유의 의식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레시피 중 하나인 슈퍼 히어로 머핀을 소개할게요.
빵은 당뇨와 고지혈증의 적이라고 배우셨죠? 하지만 이 머핀은 다릅니다.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를 쓰고 설탕 대신 메이플 시럽을 아주 조금, 그리고 당근과 호박 같은 채소를 듬뿍 넣습니다. 여기에 건강한 버터나 코코넛 오일이 들어갑니다. 이걸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없이 든든한 포만감이 3, 4시간이나 지속됩니다. 억지로 빵을 끊고 스트레스 받다가 폭식하는 대신 내 몸을 위한 똑똑한 빵을 만들어 먹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대사증후군 관리법입니다. 여러분이 샐러드를 드실 때 뿌리는 그 드레싱, 뒷면을 보신 적 있나요? 액상과당, 대두유, 변성전분. 건강해지려고 먹는 샐러드를 설탕 범벅으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책에서는 말합니다. 드레싱만큼은 제발 집에서 만드세요. 유리병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 후추, 그리고 마늘 한쪽을 넣고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이 신선한 지방은 채소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최대 15배까지 높여줍니다. 맛은 또 얼마나 훌륭한지 한번 맛보면 다시는 마트표 드레싱을 살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곰탕과 비슷한 본 브로스, 즉 사골 국물도 이 책이 강조하는 핵심 식품입니다. 서양의 올림픽 선수들이 사골을 끓여 먹는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뼈에서 우러나온 콜라겐과 미네랄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대사증후군은 종종 새는 장증후군과 염증에서 시작되는데 따뜻한 사골 국물 한 잔이 그 염증을 잠재우는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커피 대신 따뜻한 사골 국물 한 잔, 혹은 요리할 때 물 대신 육수로 사용해 보세요.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에너지가 차오르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고기, 특히 붉은 고기를 피하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니라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공장식 축산으로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는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 목초육은 오메가3 비율이 높고 철분이 풍부합니다. 여성분들, 빈혈이 있거나 기운이 없다면 무조건 고기를 피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좋은 품질의 스테이크를 풍성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철분은 우리 몸의 산소 운반책입니다. 산소가 잘 돌아야 대사도 활발해집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배고픔을 참는 것입니다. 배고픔은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들어오는 음식을 모조리 지방으로 저장하려 들죠. 이것이 요요 현상의 정체입니다. 책은 조언합니다.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달래주세요. 견과류 한 줌, 삶은 달걀, 아보카도 반쪽. 진짜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 식탐은 사라지고 대사는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딱 하나, 단호하게 이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제설탕입니다. 셜레인과 앨리스는 설탕을 합법적인 마약이라고 부릅니다. 설탕은 잠시 기분을 좋게 하지만 곧바로 혈당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더 큰 피로와 허기를 불러옵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것이 대사증후군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단맛이 그립다면 과일, 대추야자, 꿀, 메이플 시럽 같은 천연의 단맛을 활용하세요. 자연의 단맛에는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 우리 몸을 해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약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처방전은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직접 요리한다는 것은 내 몸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내가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소금을 얼마나 넣을지, 어떤 기름을 쓸지 결정하는 권한을 식품 회사가 아닌 나 자신이 갖는 것이죠. 요리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거창한 요리가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간단한 조리법이면 충분합니다. 주말에 1시간만 투자해서 채소를 씻어두고 밥을 지어두는 밀프렙 습관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외롭고 대충 때우기 쉽습니다. 이 책은 함께 먹는 식사의 힘을 강조합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면 먹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됩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소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랑과 유대감을 나누는 매개체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병과 싸우는 외로운 투사가 되지 마세요.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 행복감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치유를 앞당깁니다. 셜레인 플래너건은 말합니다. 내 몸은 나보다 똑똑하다. 우리 몸은 무엇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할 땐 휴식을, 에너지가 필요할 땐 식욕을, 수분이 부족할 땐 갈증을 느끼게 하죠.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이 신호를 오랫동안 무시하거나 가짜 신호, 가공식품 중독에 속아서 생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식사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몸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달콤한 케이크일까? 아니면 나를 힘나게 할 따뜻한 고기 국물일까? 대사증후군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수년에 걸쳐 망가진 몸을 며칠 만에 되돌리려는 조급함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Run fast, eat slow. 빠르게 달리기 위해 천천히 먹는다는 이 책의 제목처럼 건강을 되찾는 길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야 합니다.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으며 괴로워하는 다이어트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진짜 음식을 즐기면서 천천히 내 입맛을 바꾸고 체질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만 현재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질환 등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식단을 급격하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방 섭취량을 늘리거나 탄수화물을 줄일 때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는 안전한 속도로 변화를 시작해 주세요.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도 졸리지 않고 머리가 맑습니다. 체중계의 숫자는 천천히 내려가고 병원에서 혈액 검사 결과가 정말 좋아졌네요 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더 이상 굶주림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맛있는 스테이크와 버터향 가득한 야채볶음을 먹으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셜레인 플래너건이 증명했고 수많은 독자들이 경험한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가공식품 하나를 식탁에서 빼고 대신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린 토마토 하나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마트에서 드레싱을 사는 대신 좋은 오일 한 병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진짜 음식 하나가 여러분의 대사를 깨우는 첫 번째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과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더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드시고 건강하세요.